자, 여러분. 자, 전 시간까지 저희는 손익계정 영역까지 다 봤죠? 기본 과정은 다 본 셈이에요. 이 회계 순환 과정은 예전에는 이게 분명하게 기초였어요. 완전히 기초였죠. 근데 지금은 이 전 과정 중에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분계하고 기말 수정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전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알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필수가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좀 더 길게 보고 실력을 쌓아나가려면 최소한 회계 순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간단하게도 알고 계셔야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자세히 해드릴 수는 없어요. 아직 회계를 다 안 배웠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인 모양, 기본적인 흐름은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충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요 과정은, 요거는 지금 26페이지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요거에 대한 설명이 몇 슬라이드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 내용도 있어요.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필요하시다면 요걸 제가 PDF로 올려도 되고, PDF로. 그리고 요 예제는 35페이지에 있어요. 가운데 설명 부분은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교재는 없지만 보시면 되는 거고, 예제는 있으니까 답도 뒤에 있고요. 같이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6페이지인 걸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회계 순환 과정은 지금 써놓은 것처럼 총 9단계 이루어지거든요. 먼저 우리 여기까지 배웠죠? 먼저 거래를 파악해요. 거래는 뭐다? 5대 계정 중에 변화가 있어야만 거래다. 근데 거래는 주고받는 것이니까 반드시 상반된 두 가지 성격이 있다. 기억하시나요? 그걸 거래의 이중성이라 하는데, 그 두 가지 성격을, 붙어있는 두 가지 성격, 끼어있는 두 가지 성격을 차변학력, 대변학력 나누는 것을 분계라 한다. 그 다음에 분계한 내용을 차변은 차변대로, 대변은 대변대로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 하고, 그 전기한 것까지, 여기까지가 기준거래인데요.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해서 오류를 검사하는 표를 수정전 시산표라는 용어를 써요. 시산표, 시험 삼아 계산해보는 표인데 뭔가를 수정하기 전에 있다는 뜻이죠. 뭔가를 수정하기 전에 있다.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랍니다. 그리고 나서 기말 수정을 하고 나면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게 역시 차대변이 일치하는지를 또 한 번 확인하는데, 수정 다음에 한다라서 수정 후 시산표예요. 당연하죠. 수정 전 시산표는 기말 수정 전에 한번 계산해보는 표고, 수정 후 시산표는 당연히 수정이 끝난 다음에 하는 표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끝나면 중요한 건 다 끝난 셈이에요. 장부를 마감해요. 이게 결산 본 절차거든요. 장부를 닫아요. 누가 장부에다 또 위조를 하면 안 되니까 닫아버린다고요. 클로징,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장부를 마감한 후에는 그 남아있는 걸 다시 한번 또 검사를 해요. 회계는 정확도로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끝나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드는 게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거래부터 전기까지를 기준거래를 하고요. 수정전 시산표부터 수정 후 시산표까지를 결산 예비 절차를 하고요. 장부를 닫고 이월 시산표를 만드는 것까지를 본 절차를 하고요. 맨 마지막에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을 재무제표 작성 절차를 합니다. 억지로 외실 필요는 없어요. 참고적으로 아시라는 얘기니까. 단 현재 전산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과정 중에 제가 노란 써드린 분계하고 기말 수정만 여러분들이 직접 해요. 나머지는 다 전산이 알아서 합니다. 해볼까요? 거래 파악해서요, 분계를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여기까지 스스로 만들어요. 모든 장부와 시산표까지 직접 만든다고요. 그리고 기준에 발생하지 않았던, 또는 발생했지만 체크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모두 골라서 입력하면 나머지 재무제표까지 자기가 만든다고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이론 쪽 공부할 때는 이 내용들을 다 아셔야 하지만, 전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분계와 이 기말 수정, 이 두 가지만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해진다고요. 이게 결산인데, 이거는 전산은 기초 실무자들 양성하는 거니까 이건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실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들은 전산에서는 쉽게 숫자가 된다고요. 금액을 다 줘버리는 형식이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로 현장에 나가시면 이걸 잘해야 돼요. 결산은 여러분들 금액을 직접 만들어내야 하지만, 전산에서는 이 금액을 줘버리니까 이건 어렵잖아요. 혹시 전산 공부하실 분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 이해하시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리자를 가기 위해서 실력을 쌓아야 한다?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하죠. 결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정리해드려요.
이론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더 중요해질 거고요. 전산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됐죠? 그래서 이런 큰 틀을 보고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거는 책에 나와 있는 거죠. 회계의 시작은 먼저 기준거래의 발생. 거래가 뭐라고요? 갈 거자 올레자. 회계상 거래는 5대 계정 중에 변화가 있어야만 회계상 거래다. 기억하시죠? 회계는 5가지 계정.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배워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 변화가 없다면, 이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변화가 없다면 이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5개를 벗어난 거는 회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거래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 갈 거자 올레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다. 이해하시나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다. give and take. 갈 거자 올레자. 어쨌거나 두 가지 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는 게 있으니까 오는 게 있고, 주는 게 있으니까 받는 게 있고, 상반된 두 가지 가지고 있다. 그 상반된 두 성격을 거래의 이중성이라 하는데, 그 거래의 이중성을, 거래성을 붙어 있는, 한문으로 보라면 낄 깨자니까 끼어 있는 두 가지의 성격을 나누는 거, 나눌 분자죠. 차변항목과 대변항목 나누는 것을 우리는 분계라 한다. 분계는 정말 중요해요. 이해가시죠? 거래 이중성은 상반된 두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성격을 상반된 차대변으로 나누는 행위, 이것을 분계랍니다. 됐죠? 분계장이란 장부 쓸 수도 있고 전표 쓸 수도 있어요. 제가 요거는 참고서 써놓은 건데요. 분계는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누차 강조했던 거, 여러분들이 분계를 잘 하려면 뭘 해야 한다? 먼저 5대 계정의 정의와 정상자리짜리 이치를 이해하셔야 돼요. 5대 계정의 정의 뭐였죠? 자산은 미래의 효익, 미래에 돈이 들어올 일, 또는 미래에 어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모두 효익이라고 해요. 미래에 돈 들어오는 거, 미래에 돈 나갈 걸 막아주는 거,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물건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모두 효익이라고 봐서 자산이라고 하고, 부채는 반대죠. 미래의 경제 손실, 미래에 돈 나갈 일이 있거나 돈 들어온 일을 막을 일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걸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손실해야 한다. 자본은 자산만에서 부채, 수익은 현재 경제자원이 들어왔거나 들어올 사건이 발생한 거, 이해가시죠? 비용은요, 현재 자원이 나갔거나 나갈 사건이 발생한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5대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은 미래 개념이고, 수익과 비용은 현재 개념이다. 이걸 잊지 마실 것. 이해하실 수 있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의고요. 정상자산기치 정말 중요했죠? 분개할 때. 자산은 차변, 부채, 자본 대변, 비용 차변, 수익 대변. 이게 정상자산기치예요. 자기 자리에서 증가하고 반대편에서 감소한다. 이해 가시나요?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감소한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개념 과목을 쭉 봤죠. 자산 항목, 부채 항목, 그 다음에 수익 항목, 비용 항목. 그래서 그 이름들을 알아야 분개하실 때 그 개념 과목 쓸 수 있다. 회계의 약속이니까 그 개념 과목들을 익히셔야 돼요. 이걸 아시면 분개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정말 입이 닳도록 강조했던 거,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해놨어요. 외상매출금 받으러음은 재고상 거래, 미수금은 재고산 외의 모든 거래. 차이를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외상매입금과 지급은 역시 재고상 거래만 쓸 수 있는 개념 과목이고, 재고산 외에는 모두 다 미지금을 쓴다. 설령 어음을 발행했더라도 재고상 거래가 아니라면 미수금을 써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재고상 거래가 아닌데 어음 받아왔다고 해서 받으러 쓰시면 안 된다고요. 재고산이 아닌 상태에서 어음을 받아왔다면 그건 뭐 써야 한다? 미수금. 우리가 재고산이 아닌 걸 사고 비품을, 예를 들어서 재고산이 아닌 비품을 사고 어음 줬어도 그때는 지급은 아니란 말이에요. 재고산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 처리한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써드린 거예요. 전기는 뭐라고요? 분개한 내용을 그대로 차변은 차변대로, 대변은 대변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각각의 계정에 갖다 쓰시는 겁니다. 단 거기 기록할 때 계정 과목은 상대 과목을 대신 써주는 거죠. 보여드렸죠? 왜? 거래를 파악하기 위해서. 뒤에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까지는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내용을 다 한 곳으로 모아요. 그래서 뭔가를 수정하기 전에 수정전시상표 다 모아서 대차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고요. 그걸 수정하기 전에 한다 해서 수정전시상표예요. 기말 정리를 기말 수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결산입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못해요. 그래서 일단 결산해서 분계를 다 해요. 분계는 차대변이 나오겠죠. 그래서 수정전 시상표도 차대변이 있을 것이고 다 모은 거니까 기말수정도 차대변이 있으니까 두 개를 합쳐서 수정시상표도 확인한다고요. 차대변이 일치하는지. 일치하면 틀린 데가 없는 거고 불일치하면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정산표라는 게 있는데요. 정산표는 수정 후 시산표에 모여있는 내용을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연습장이에요. 지금은 거의 하지 않아요. 있긴 하지만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결산 예비 절차가 끝난 거예요. 예비 절차가.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 또 본 절차. 장부를 닫아야 돼요. 장부를. 마감해야 한다고요. 근데 보세요. 먼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집합 손익계정을 설정하여 먼저 모든 손익계정을 마감해야 돼요. 장부를 닫을 때, 장부를 마감할 때, 마감이 클로징이거든요. 닫히면 안 열려요. 그렇다면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 부채, 자본이 있고요.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과 비용 있잖아요. 어떤 장부를 먼저 닫아야 한다? 어떤 장부를 먼저 닫아야 한다?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장부를 먼저 닫아야 한다? 잘 들어보세요. 기억하시나요? 수익과 비용은 그 결과물이 어디로 반영되어야 하죠? 자본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수익과 비용이 결과가 나왔을 때 수익이면 이익이 나죠. 이익만큼은 자본으로 들어가서 자본을 늘리잖아요.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비용이 커서 손실이 나면 그만큼 자본을 줄이잖아요. 결국 수익과 비용은 그 결과물이 결국 어디로 가야 한다? 자본으로 간다고요. 이익은 자본이 더해주고 비용이면 자본에서 차감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 만약에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 부채, 자본을 먼저 닫아버리면 나중에 수익과 비용을 정리해서 정리한 손해나 이익이 자본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마감됐으니까, 닫혀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손익은 갈 데를 못 찾고 부천을 떠돌게 된다고요. 갈 곳이 없으니까 원혼이 돼서 부천을 떠돌게 된다고요. 이해가시나요? 먼저 닫으면 안 된다고요. 자본을 먼저 닫으면 그 불쌍한 손익은 갈 데가 없어요. 하늘 떠든다고요. 어떻게 한다? 먼저 수익과 비용을 닫아서 그 결과물을 자본에 반영시켜 놓고 나서 자본을 닫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손익계산서 계정을 먼저 닫아야 돼요. 나중에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봤죠? 반드시 손익계정 장부부터, 안 보이는 거죠. 이해할 수 있죠? 반드시 손익계정 장부부터 마감하셔야 돼요. 이 장부부터 마감을 하셔야 이 결과물을 자본에 포함시켜 놓아서 그 다음에 닫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차 대표 계정. 지금은 대차 대표는 한 번 안 쓰죠.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해야 돼요.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이 있을 때, 재무상태표 계정, 손익계산서 계정. 재무상태표 계정을 먼저 닫아버리면 자본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과 비용을 정리한 내용물이 자본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수익과 비용을 먼저 정리를 해서 그 결과물을 자본에 포함시켜 놓은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을 닫아야 한다. 절대 잊지 마실 것. 자, 장부 마감 전에 오류수정 분계나 됐고요. 그 다음에 2월 시산표를 작성한다. 이건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먼저 재무상태표. 기업의 재무상태 보고하죠. 재무상태는 뭘 주의하시라? 재환상태라는 건 딱 일정한 시점을 말하는 거다. 딱 일정한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다. 이해할 수 있죠? 손익계산서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업성과, 현금흐름표, 유동성 등등등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순환과정이 완전히 끝이 나고 다시 차기 회계 기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일단 뭔지 모르겠죠?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먼저 거래를 파악하고 차대변 나눈 분계를 해서 각 장부로 옮겨 적어요. 여기까지가 기준거래예요. 1년 내내 하는 거. 그리고 결산이 시작되면 먼저 전기된 거를 차변대로 대변대로 다 모아요.
모아서 차대변이 맞는지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틀린 게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중요한 결산 내용인 기말수정을 붕괴를 하고 요 두 개를 합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틀린 게 있는지. 그리고 나서 끝나면 결산 예비조차 끝났으니까 그래서 장부 마감을 합니다. 장부 마감을 할 때는 재무상태 표계정을 먼저 닫는다, 손익계산 계정을 먼저 닫는다. 반드시 손익계산 계정을 먼저 닫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남은 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런 흐름이에요. 말로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하고 예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순환과정 예제. 자, 이거는 페이지 35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5월 1일 현금 200만 원을 출자하여 상품 매매업을 시작하다. 이렇게 나왔죠? 어떻게 하죠? 했던 거니까 하실 수 있죠. 기업에 현금은 들어왔네요. 현금은 들어왔네요. 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변이죠. 차변에 현금. 맞죠? 대변에 출자를 하게 되면 뭘 주게 된다고요? 주식을 주게 되는데 우리가 주식을 주면 개정 과목은 뭐로 잡아라? 자본금으로 잡아라. 이해하실 수 있죠? 됐죠? 자, 5월 9일 안국상점에서 상품 8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자, 매입했으니까 상품은 들어왔겠네요. 상품은 5대 중의 자산. 자산이 들어온 거죠. 자산의 증가, 차변. $80만 원. 자, 외상으로 매입했으니까 뭐 잡아야 된다? 이게 지금 상품이니까 외상 매입금. 됐죠? 자, 5월 13일 정현상점에 원가 50만 원 상품을 70만 원에 외상 매출하다. 자, 그러면 회계는 일단 원가로 움직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원가로. 자, 상품이 얼마짜리 나갔어요? 상품은 자산인데 팔았으니까 나갔죠. 나간 거는 감소한 거잖아요. 감소한 거니까 대변을 쓰셔야죠. 얼마죠? 70만 원. 아니죠. 원가로 움직여야죠. 취득원가주의니까. 그런데 얼마 팔았다고요? 70만 원에. 현금을 받았다면 현금 들어왔으니까 차번에 현금 쓰면 되지만 현금 받은 게 아니라 외상 매출했대요. 외상 매출했대요. 그렇다면 외상 매출했으니까 우리는 상품 나간 대신에 미래에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죠. 나간 건 상품이고 우리가 얻은 건 뭐다? 돈을 받을 권리다. 돈을 받을 권리는 미래에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자산이죠. 개정 과목은 상품이니까 받아가 70만 원.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50만 원짜리 70만 원에 팔았으니까 여기다는 20만 원은 상품 매출액이라는 개정을 써요.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상품 매출액 20만 원. 이거 뒤에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습니다. 써요. 5월 20일 정현상점의 외상매출금 중 4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그러면 현금은 들어왔죠. 현금은 들어왔죠. 차변에 현금 들어왔으니까 현금은 5대 계정 중에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증가, 차변. 현금 받은 대신에 우리는 뭘 잃었죠? 40만 원을 미래에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그 받을 권리가 더 이상 없었잖아요. 권리가 없었으니까 권리는 뭐다? 자산.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 대변. 이해하시나요? 이런 분계를 하실 수 있죠.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5월 20일 안국상점의 외상매입금 중 3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지급했으면 현금이 나갔다는 얘기죠. 현금은 5대 중의 자산인데 나갔으니까 감소했네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 이해하실 수 있죠? 자, 현금 나갔으니까 나온 대신에 얻은 것도 있겠죠. 얻은 거 뭘까요? 외상매입금을 갚았으니까 우리가 미래에 갚아야 할 외상매입금 의무를 가지고 있던 것이 갚았으니까 더 이상 의무가 없어졌죠. 그 의무가 없어진 거는 부채가 없어진 거니까 부채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은 부채가 아니죠. 갚았으니까. 부채가 아닌 거는 소멸시켜야 되니까 감소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5월 23일 급여 1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나갔겠네요. 현금 12만원 나갔죠. 왜 나갔다? 급여를 지급했다. 비용이니까 차변. 지급했다는 얘기는 일을 했으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발생했으니까 비용이란 말이에요. 차입금 이자 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2만원 나갔어요. 맞죠? 2만원 나갔고요. 자, 차변은요. 뭐죠 이거? 이자니까. 이자 비용. 이해하실 수 있죠? 제가 분계를 다 해봤어요. 요거에 대한 분계 답이 이거예요. 분계 답이.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PPT를 하다 보니까 다른 걸 필기할 공간이 없어서 요렇게 제가 답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분계를. 이해 가시죠? 그러면 자, 거래를 파악하고 분계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한다? 전기를 해야 한다. 전기. 옮겨 적는 거. 어떻게 썼죠? 전기. 외상후 출금. 상품. 제가 공간이 좁아서 계정을 몇 개만 잡아놨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현금, 상품, 외상후 출금. 없네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자본금, 됐고요.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 여러분들이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뒤에 보면 제가 답을 다 달아놨어요. 뒤에 답에 가보시면 답이 다 있어요. 자, 해놓고요. 공간이 좀 한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몇 마디, 아래 잘 안 보이시겠는데? 급여도 하나 더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 공간이 좀 좁죠? 이게 온라인으로 보시기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전기하는 건 몇 개만 보여드리겠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보세요. 전기를 한번 보여드린 적 있지만 분기하는 게 어렵지 전기는 어렵잖아요. 해볼까요? 먼저 옮겨 적을 거니까 뭐죠? 현금 계정이잖아요. 그럼 현금 계정을 쫓아가세요. 차변이 대변이에요. 대변이잖아요. 차변이잖아요. 200만원. 반면에 상대 계정을 써줘야 나중에 분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죠? 이번에는 자본금을 옮겨보시죠. 자본금을. 대변이에요. 어디였어? 여기죠? 200만원. 쓰시고요. 계정은 상대 계정을 써줘야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현금. 됐죠? 그럼 이걸 분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 현금 계정은 자산인데 차변에 썼으니까 현금이 들어왔구나. 증가했구나. 왜 들어왔다? 아, 자본금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아, 전기는 단순해요. 자, 상품은 80만원이래요. 차변에. 상품이죠. 어디다? 상품 계정. 차변, 대변. 이건 차변이잖아요. 차변에 80만원. 상대 계정은요? 외상매입금. 됐죠? 대변에 외상매입금도 옮겨볼까요? 어렵지 않죠? 외상매입금. 여기 있잖아요. 대변에 80만원. 상대 계정은요? 상품. 이렇게 옮겨 적으시는 거예요. 됐죠? 자, 요거까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답이 나와 있으니까. 자, 외상매출금. 차변입니다. 차변이죠? 여기서 차변에 얼마? 70만원. 상대 계정은요? 계정을 쓰라고 했던 게 두 개죠. 두 개. 두 개를 다 쓰면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이때 써놓는 이름이 제좌. 여러 가지란 뜻이에요. 여러 가지.
두 개 이상의 자리란 뜻이에요. 요 날짜를 쓰기 때문에 나중에 다 찾을 수 있긴 해요. 다 날짜를 쓰거든요, 이렇게. 날짜 찾아서 찾는 거예요. 일단 계정 과목이 두 개 이상이면 제자라는 용어 쓴다. 됐죠? 자, 이번에는 상품. 자, 대변에 50만 원이죠. 상대 계정마다 외상물 출금. 그렇죠? 상품 매출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20만 원. 상대 계정은요? 외상물 출금. 이렇게 옮겨 적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단순 작업이죠. 단순 작업인 거를 쭉 해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이게 각 계정별로. 이게 계정별 원장이란 말이에요. 계정별 원장. 다 옮겨 적은 거예요. 이렇게 옮겨 적고 나면, 현금 계정에 차변은 차변 옮기고, 대변은 대변 옮기고, 외상물 실금도 차변은 차변대로, 대변 옮기는, 그대로 옮겨놓은 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수정일 시상표. 보실래요? 예제가 있으면, 거래 파악을 해서 거래 파악을 하고 분계를 했어요. 분기한 거를 그대로 장부에 옮겨 적는 게 전기란 말이에요. 전기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차변은 차변한테 옮기고 대변은 대변한테 옮겨요. 보실래요? 현금이 차변은 얼마죠? 240. 대변은 얼마예요? 34만원, 12만원, 2만원, 192만원. 어려워라. 갑자기 안 되는데요? 48만원. 240만원이네요. 안 맞는데, 그러면? 48만원. 아, 맞네요. 요거 빼고, 좀 잘못 올라갔네. 요거 빼고,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은 그대로 갖다 옮겨 적으면, 현금은 240만원, 대변은 148만원이에요. 외상물 실금은 그대로 옮겨 적으면, 차변은 70만원, 대변은 40만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쪽에 잔액이 30만원 많다는 뜻이거든요. 상품도 차변에 80만원, 대변에 50만원이에요. 상품 볼까요? 상품 요거잖아요. 자, 차변에 80만원, 대변에 50만원이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옮겨주는 거죠. 80만원, 50만원. 80만원, 50만원. 그리고 이쪽이 더 크니까 이제 30만원 남았다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죠. 외상매입금은 대변에 80만원, 차변에 34만원. 부채니까 이쪽에 잔액이 남겠죠. 차액은. 이렇게 쫙 갖다 적는다고요. 어떻게 적는다고요? 차변은 차변 옮기고, 대변은 대변 옮겨요. 외상물실금도 차변은 그대로 차변 옮기고, 대변은 그대로 대변 옮겨요. 각 항목, 각 계정들을 다 차변은 차변대로, 다 대변은 대변대로 옮긴다고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쭉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일치라면은 맞은 거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맞지 않은 거라고요. 이해 가시나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분계를 할 때 어쨌거나 차변 대변이 일치하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기까지 다 더한 것도 역시 차변과 대변이 일치할 거 아니에요. 실수가 없었다면. 하나씩의 분계가 모두 차변과 대변이 일치한다면, 그 합계액도 차변과 대변은 일치해야 할 것이다. 이해하시죠? 상황 이해하시죠? 그리고 나서요, 요 각 항목들을 장부에다가 차변은 차변대로, 대변은 대변대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차변은 차변대로, 대변 대변대로. 그렇다면 장부로 차변은 차변대로, 대변은 어딘가 대변대로, 차변은 차변대로, 대변대로 그냥 보냈을 거 아니에요. 전기를. 그렇다면 요 계정별 원장 하나하나는 다 일치하지 않더라도, 요 계정별 원장 하나씩은 일치하지 않더라도 요 장부에 차변을 다 모으고 대변을 다 모으면 이 금액과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요 분계가 각각 다른 게 나눠지니까 요 계정별 원장은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 계정별 원장을 다 한꺼번에 모은 요 시상표는 양쪽이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요 금액이 일치하면 오류가 없는 거고, 요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때는 오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됐죠? 이걸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기말순 분계를 해야 돼요. 이건 필요 없는 건데. 자, 기말순 분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말순 분계를 할 수가 없다고요. 왜? 결산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수정전 분계를 수정구시단표라고 생각하시고 풀면 돼요. 결산 안 배웠으니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상태에서요, 장구마감을 할 때, 이 분계된 것 중에서요, 분계된 것 중에서, 먼저 장부를 마감할 때, 뭐부터 마감한다고요? 수익과 비용을 먼저 먹어야 한다고. 자, 우리가 두 가지 생각했어요. 기말순 분계를 할 수 없으니까 생략을 했고, 수정후 시산표를 만들 수 없으니까 생략을 했어요. 자, 거래했죠. 분계했죠. 전개했죠. 수정전 시산 만들었잖아요. 보여드렸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기말수정을 할 수가 없고, 수정후 시산표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걸 잠깐 생략하고 요걸 수정후 시산표를 보시란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건 아직 배울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한다? 장부 마감을 해야 한다. 장부 마감할 때는 반드시 뭐부터 닫아라? 손익계산서부터 닫아라. 그래서 요 분계 내용을 가지고요, 손익계산서 항목들을, 수익이나 비용을 모두 손익으로 보내는 거예요. 손익으로. 손익이란 곳에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이런 거죠. 5월 13일 분계를 보시면 상품 매출이익 있죠. 상품 매출이익을 손익으로 보내는 거예요. 손익으로. 어떻게 하나? 대체거래라고 하는데요. 요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던데, 지금 5월 13일 날 이해하시나요?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이 지금 20만 있잖아요. 먼저 수익과 비용을 마감해야 되니까 모든 수익과 비용을 한 곳에 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익과 비용이 막 흩어져 있으면 이거 이익인지 손해인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한다? 수익을 다 모아보고 비용을 다 모아봐야 수익이 크면 이익, 비용이 크면 손실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 항목을 다 한 곳으로 모으는데 그게 집합손익이에요. 그래서 이 상품 매출이익을 어떻게 한다? 손익이라는 항목으로 보낸다고요. 대체한다는 용어 쓰는데요. 대체거래. 이 대체란 말 잘 생각해 보실래요? 대체가 뭔가요? 뭔가를 대신한다는 얘기죠. A를 B로 대체한다는 얘기는 A 자리에 B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 이해할까요? 다시요. A를 B로 대체하겠다. 그러면 A 대신에 B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A는 없어지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죠. 밥 대신 라면을 먹는다고 하면 보통 때는 밥을 먹죠. 근데 오늘은 밥 대신 라면 먹어야지. 대신이라는 말과 대체라는 말은 같으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인가요? 밥은 안 먹고 라면으로 대신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대체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상품 매출이익을 손익 항목으로 대체한다는 얘기는 상품 매출이익은 없어지고 뭘로 바꿔줘라? 손익으로 바꿔주라는 얘기예요. 방송통신대에 보면 출석수업 대체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출석수업 대체시험. 그건 뭐죠? 원칙적으로는 출석수업을 듣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회사 일 등 때문에 바빠서 출석을 못 들으면 그 대신 보는 시험이 대체시험이란 말이에요. 대체란 말은 뭐다? 이거 대신 이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상품 매출이익을 손익으로 대체한다는 말은 상품 매출이익은 없어지고 이걸 뭘로 대신하겠다? 손익으로 대신하겠다는 거야. 손익으로. 이해가시나요? 그럼 보세요. 그렇게 되면 손익으로 먼저 상품 매출이익이 전기가 돼요. 해볼까요? 손익 항목 대변이죠. 대변에 20만원. 상대 계정은 뭐다? 상품 매출이익.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손익 이 계정의 수익은 대변에 모인다고요. 반면에 비용은 차변에 모이겠죠. 자, 이번에는요, 급여예요.
급여를 대체시키면 보세요. 급여 12만원, 현금 12만원인데요. 우리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손익항목에 모으기 위해서 대체거래 한단 말이에요. 이거 손익대체거래를 하는데 왜 한다고요? 모든 수익과 비용을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한 거예요. 손익이라는 항목에. 자, 그럼 급여를 손익으로 대체한다는 말은, 급여를 손익으로 대체한다는 말은 급여는 급여 대신에, 급여는 없어지고 뭘 대신하겠다? 손 대신하겠다. 그럼 급여는 없어지고 여기 손익 항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분기해보면, 전기해보면 손익 항목 차변에 10만원 들어오고 상대적으로 급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비용이 차변에 들어와요. 맞죠? 손익 항목, 차변, 10만원인데 계정은 상대 계정. 자연스럽게 비용이 차변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매출이익은 20만원이고 비용은 14만원이니까 6만원이 이익이잖아요. 그 6만원이 어디로 간다? 이익이니까 자본금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내용이 좀 어렵죠? 이게 좀 어렵죠?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은 손익을 모을 필요 없어요. 내년으로 넘길 거니까 다 남은 거는 차기월로 넘기면 돼요. 대충 이런 흐름으로 흘러간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건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이 순환과정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려면, 다 하려면 지금은 못해요. 어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다? 먼저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파악을 해서 분계를 하고, 분계 끝나면 그대로 옮겨서 전기를 하고 이 전기를 차변과 대변으로 모으면 뭐가 된다? 수정도 13표가 된다. 13표 딱 모으시고요. 이 수정 13표 모은 다음에 원래는 뭐라 해야 된다? 기말에 할 수 있는 결산, 우리 아직 안 배운 결산을 하시고 다시 한번 수정 13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죠? 장부를 마감해야 한단 말이에요. 뭐부터 막아라? 반드시 손익계산 항목부터. 손익계정을 설정해서 여기서 먼저 끝을 낸 다음에 이것을 자본금에 반영한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을 닫아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요, 맨 마지막에 수정 후 13표가 나오잖아요. 수정 후 13표가 나오면, 이건 수정 전이지만 원래 수정 후 13표가 나오면 기말 시험까지 끝난 다음에 나오면 이렇게 모은 거, 자산, 부채, 자본이죠.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옮겨 적으면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고요. 수익과 비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손익계산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가장 어려운 건 기말 수정, 이게 어렵다고요. 요게 어려운 거라고, 이게. 수정 후, 요거 끝나고 수정 후 만들어지면 여기서 자산, 부채, 자본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재무상태표, 수익, 비용만 그대로 옮기면 손익계산서가 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서 순환과정은 지금 상태에서는 뭐 다 정교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었고 큰 흐름만 보여드렸어요.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거래한 다음에 분계하고, 분계한 다음에 전기하고, 전기한 걸 다시 찾으면 다 모아서 틀린 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13표고, 그 다음에 아직 자세히 안 배웠지만 뭔가 어렵고 중요한 기말수정, 즉 결산 분계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틀린지. 여기까지 끝나면 장부를 마감해야 한다. 장부를 마감할 때는 반드시 손익계산서부터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무제표를 그대로 작성하면 된다. 이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게 서운하긴 한데 공간의 제약 같은 게 너무 많아요. 하여튼 이렇게 쌈이 만들어 놓고 이거 다음에 뭔가 기말수정을 하겠지만 요걸 수정수산표라고 보면 이제 장부를 마감한다. 마감할 때는 뭘 한다고요? 손익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한다. 대체분계. 대체분계는 뭐라고요? 자신은 없어지고 다 손익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해하셨나요? 해가지고 전기하시면 돼요. 자산부채자본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차기월, 내년으로 넘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넘긴 내용도 답안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수익과 비용을 먼저 닫아서 그 결과물을 자본금에 반영한 다음에 마감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뭐 이 이상은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됐고요. 응? 됐고요. 자,
일단 회계 순환 과정은 봤고요. 하나가 더 남았죠. 여러분들한테. 뭐가 남았냐면 이 기본 개념들에 대한 기출문제까지는 제가 점검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보여드릴 겁니다. 잠시 후에.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대한 뭐 한 10개 정도 나와 있는데 그걸로 마무리까지 지어드려야 제가 완전히 끝내드리는 것 같아요. 기출에 대한 내용은. 그 뒤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들어가든 간에 뭐 충분히 적응하실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렇다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뭐 전산세무 2급을 하겠다. 선생님, 이건 곤란하고 도저히 안 되고 다른 어떤 과정들 있잖아요. 전산회계 2급이든 회계관리 2급이든 전산회계 1급이든 회계관리 1급이든 가장 기초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을 더 투자를 해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풀고 그리고 기초 과정을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 과정 조금 정신없긴 하셨지만 뭐 한 번쯤 받는 걸로 만족하시고요. 만약에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정리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뭐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싶긴 한데 그 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간적인 여건, 화면적인 요건. 그래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고 가능하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뒤에 문제까지 풀고 기초를 끝내기로 할 거니까 뭐 마무리 지시고요. 저는 순환 과정을 이번 시간에 봤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